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용모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수소순환 구조의 하이드로젠 펌핑 방식을 이용한 연료전지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적용 방안이나 또 기대 효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기술은 연료전지 활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을 제조 후에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연료전지 성능을 검증한다는 것은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스택이 조립되면 1단계 기체 누설 확인을 먼저 합니다. 기체 누설 확인을 할 때는 질소와 냉각수를 흘리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분해하고 불량물을 제거하고 다시 스택을 조립하게 됩니다. 1단계를 통과했던 것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스택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활성화 단계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분해 불량품을 제거하고 다시 제조해서 1단계를 같이 거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스택 활성화 시때 이제 수소, 공기, 냉각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3단계는 이 활성화가 진행된 후에 이제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분해 조립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스택의 이제 성능이 검증이 돼서 시스템에 탑재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술은 스택 활성화 단계, 2단계 단계에서 수소를 소비하는 단계를 수소를 소비하지 않는 기술로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료전지 스택은 제조 후에 정상적인 성능이 구현되는지 필수적으로 검증을 해야만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스택 활성화는 스택 성능 검증을 위해서 1에서 3단계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도 소요되는데 이때 만약에 수소전기차가 대량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만 대를 가정한다면 스택 검증에 필요한 장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활성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활성화 시간이 3단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택 제조 시간을 좌우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료전지 스택 성능 검증에 고가의 장비가 투입됩니다. 보통 이제 한 대당 뭐 2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연에 1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30여 대가 필요하고요. 20억 원의 장비비를 투자하게 되면은 1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 장비만 600억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더 좋은 걸 이용하게 된다면 더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차 한 대 판매 시에 뭐 1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10%인 일반대를 판매를 해야지만 이 장비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가 성장하고 연료전지 스택이 많이 생산하게 되게 되면 연료전지 스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활성화 장비의 시간을 단축시키든가 아니면 장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래의 기술, 현재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택 내 핵심 부품은 막전극 접합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을 검증한다는 것은 이 막전극 접합체 성능을 검증한다는 게 되고요. 이 막전극 접합에는 전극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촉매 담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극을 코팅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용매 같은 걸 넣게 되고 이 활성화 단계에서 용매 같은 거를 제거해 줘야 되는 단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활성화는 수소 공기를 위해서 전류량을 조절하면서 전압이 일정해지고 전류가 일정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성능이 30% 나오다가 활성화를 거치면 50, 90,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성능이 100%가 되면 이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성능 검증하는 형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전후 단계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 활성화 전에는 전해질막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죠. 전해질막이 건조되어 있으면 수소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서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단계에서 전해질막이 물에 촉촉하게 적셔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통해서 건조된 전해질막이 이제 수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수화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이제 성능이 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연료전지 반응에서 물이 생성되면서 전극을 만들 때 들어갔던 첨가제들을 또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해질막은 건조됐던 게
소화되고 웻 상태로 바뀌고 전극층에 있는 액티비티 같은 첨가제분들은 이제 없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밑에는 시간이고요. 그 왼쪽은 전압입니다. 0V에서 1V, 50에서 0.4V까지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전류량이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술은 수소와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활성화 단계에서 분당 한 1000리터의 수소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kg의 수소를 소비하는 것과 같고,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0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2만 원의 수소가 소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할 때는 활성화하실 때도 공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는 분당 5,000리터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10kWh의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있는데 수소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또 장비를 2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활성화하실 때 나오는 전류를 회수해서 벽전원으로 이용하고 평가 장비 전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비의 가격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활성화는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택 한 대당 생산 시 4만 원에서 8만 원의 수소가 소비된다고 하면 10만 대를 생산할 때 적게는 40억, 많게는 80억의 수소 연료 비용이 소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기술은 수소를 소비하지 않는데 이제 주안점을 주고 있고요. 기존에는 수소하고 공기를 반응해서 생성된 물을 이용해서 전극에 있는 액티비티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전해질 막을 수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 이온이 혼자 이동할 수 없고 보통 물 분자 2개, 3개를 함께 가지고 수소 이온이 이동합니다. 이 원리를 착안을 해서 만든 게 하이드로젠 펌핑 기술이고요. 왼쪽이 보는 게 이제 저희 보통 에노드, 수소극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이제 캐소드, 산소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소극에는 당연히 수소가 들어갑니다. 수소와 가스된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전자부하기로 부하를 걸면 전자가 분해되고 수소이온이 발생합니다. 수소이온이 물 분자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고요. 이 원리는 연료전자와 동일합니다. 근데 공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온 수소는 다시 전자하고 만나서 다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왼쪽에서 수소가 들어가서 이온화가 돼서 다시 수소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물 분자가 전해질 막을 가습하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노드로 들어갔던 수소는 캐소드, 공기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수소는 펌프를 통해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수소는 소비되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방식이 하이드로젠 펌핑 방식이고 저희가 개발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래 기술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종래 기술은 보통 현재 CV 모드로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이 왼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전압이 변화가 생기고 그 전류량이 100%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하이드로젠 펌핑을 이용하면 30분 정도만 하게 되면은 한 90% 정도의 또는 많게는 94% 정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를 본다는 것은 기존 종래 방식이 유리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것은 짧은 시간에 연료전지 성능을 90%까지 확인해서 얘가 차에 탑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90%의 성능을 보기 위한 활성화 방법이고요. 2-3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만 하이드로젠 펌핑을 하면 바로 성능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량도 적은 양으로 흘려도 충분히 활성화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를 소비하지 않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90%의 성능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측정된 성능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 탑재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로 보시면은 이 기술은 수소 전기차를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연료 스택 공정 중에서 성능 검증할 때 쓰는 활성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수소 전기차에서 트럭, 버스, 그 다음에 지게차, 그 다음에 수소 트램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
그다음에 선박, 항공까지 연료전지가 여러 가지의 모빌리티에 활용이 됩니다. 그 연료전지를 생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대 효과는 일단 수소 소비가 없습니다. 수소를 소비하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분당 1000리터를 소비하는 수소가 거의 소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기 압축기도 필요 없습니다. 공기를 넣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기 압축기라는 게 필요 없고, 공기 압축기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뭐 분당 5000리터 공기를 흘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류수 소비도 없습니다. 왜 순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류수를 소비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고가의 장비, 보통 뭐 대당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 많게는 5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다라는 점이 이 기술의 장점이고요. 하지만은 이 하이드로조 펌핑을 할 때 장비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한 약 수백만 원 정도. 왜냐하면 순환하는 펌프와 전자부하, 저전류의 전자부하 장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조금씩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차 10만 대를 생산했을 때 표로 간단하게 제가 작성한 형태입니다. 활성화 시간이 2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 펌핑은 시간당 30분 정도, 0.5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소 소비량은 엄청나죠. 킬로그램만 따져도 그렇고 톤으로 따지면 1200톤 정도 연에 소비가 됩니다. 근데 본 기술은 연에 한 20kg 정도, 본배, 작은 본배 하나 하면 충분하고요. 이때 소비가 되는 게 수소 비용이 뭐 40억 정도 드는데 여기에서는 80만 원 정도밖에 소비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장비가 보통 한 30개 정도 현재는 필요한데 10만 대를 생산하려면 2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총 600억 원에 해당하는 장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대 정도면 필요하면 되고요. 소요 비용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류수 같은 경우도 뭐 연에 4,000리터 소비되지만 본 기술에서는 중류수도 순환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에 한 50만 원 정도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요. 현재로는 대수가 많지 않아서 이 기술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료연 스택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될 당시에 장비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하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은 기술 개발이나 활성화 시에 이런 하이드로전 펌핑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적으로도 단순하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